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지난주부터 제가 좌파와의 문화전쟁 시리즈를 칼럼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오늘 좌파와의 문화전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검토할 것은 좌파들의 홍위병 정치의 실체입니다. 팬덤과 홍위병은 구별해야죠. 팬덤은 건강합니다. 팬심을 갖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팬덤이 있어야 대중 정치인으로 커나갈 수가 있어요. 정치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정치인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이런 팬덤, 대중적 팬덤이 있는 대중 정치인이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어쨌든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는 사실은 팬덤이 없는, 대중적 지지가 없는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매달 욕만 먹고 다녀요.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당신 일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러고, 국회의원이 가도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하고 스마트폰 꺼내서 셀카 찍자고 다가오는 지역구 구민이 한 명도 없는 정치인들이 대다수예요. 영 인기가 없는 거죠. 매력도 없고 지지도 없고. 그런데 당에서 공천을 하니까 뭐 어떡하냐, 할 수 없지, 우린 빨간색이지, 이거 찍어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정말 이런 팬덤이 있는 대중정치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지금 국민의힘에 김기현이 그런 것 같습니까? 어디 가면은 셀카 찍자고 어디 팬덤 지지자들이 달려들어오는 사람입니까? 김기현이? 당 대표부터 안 그렇잖아요. 그럼 윤재욱이는요? 원내대표, 당서열 2위. 그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럼 이번에 새로 최고위원이 돼가지고 김병민이 자리를 밀어내고 그 당대표 바로 옆에 앉은 김석희라는 사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선 누군지는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팬덤은커녕 이 지지자들이 알만한 상황도 아닌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아주 제가 냉정하게 보면 국민의힘의 그 대중적 지지가 있는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 언뜻 떠오르는 사람 중에 이 팬덤이 있는 사람, 장제원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4,200명이나 모였다며. 그 중에 조금이라도 팬덤이 있겠지, 자발적 팬덤. 예. 또 누가 있을까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국회의원이 112명이나 되는데 그 팬덤이 조금이라도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 누가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국회의원 아닌 그 사람들 중에 범여권 중에는 있냐? 그 이제 조금 몇 명 보여요. 예를 들어서 원희룡 팬덤이 있죠. 한동훈 팬덤이 대단하죠. 또 윤희숙도 좀 있지 않아요, 팬덤이? 이게 다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범여권의 인재들이죠. 또 누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팬덤이 있는 정치인과 아예 그런 것하고 인연이 없는 그런 정치인으로 크게 대별이 되는데, 사실 정치를 오래 하거나 또는 정말 임팩트 있게 하려면, 또 대권 주자까지 치고 올라가려면 이 팬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천 타천 노리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원희룡, 한동훈은 팬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 가든지 셀카 찍자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 또 누가 있나요? 홍준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있는데 극소수인 것 같아요. 매니아지, 매니아. 오세훈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약간 좀 막 열광적 지지가 소수라도 있는 홍준표와 비교하더라도 좀 적은 것 같죠. 이 임팩트의 차이예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대중 정치인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나경원 있네요. 나경원 어디 가나 셀카 찍읍시다, 사진 찍읍시다 하고 달려드는 팬들이 많아요. 나경원 있네요. 자, 이 팬덤은 전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팬덤도 없으면서 3선 4선 한 사람들은 좀 분발해야 돼요. 어떻게 정치를 10년 20년 하면서 어디 지역구에 가거나 행사장에 갈 때 사진 찍어도 될까요 하고 다가오는 사람 하나가 없냐. 팬덤이 없는 정치인은 반성합시다. 자, 그건 그렇고. 근데 이 팬덤하고 완전히 다른 거가 홍위병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만 전혀 달라요. 이 홍위병들은. 개딸은 팬덤이 아닙니다. 이거 자꾸 팬덤 정치라고 그러면서 대깨문이나 뭐 개딸을 얘기하는데 이거 대깨문 개딸은 팬덤이 아닙니다. 이거는 홍위병이에요. 홍위병. 지져 그러면 확 가서 무는 그런 홍위병들이라니까요. 자, 홍위병들 말이죠. 이게 모택동이가 권력을 뺏겼어요. 유속이 세력들한테. 뺏기니까 이걸 어떻게든 다시 되찾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갖고 이 유속이 일당들을 개량주의자라고 몰아서 다 숙청을 해버린 거예요. 유속이 등소평 이 라인을. 이 개혁개방을 주장했던 라인을. 숙청을 할 때 썼던 그 칼. 이게 홍위병이에요. 이게 다 10대 애들이었거든. 심지어는 8살, 9살짜리도 섞여 있었다 그러는데 애들이 뭘 알겠어요. 이 나이에 요 또래의 애들이 뭘 알겠어요. 얘네들한테 시퍼런 권력의 칼을 쥐어줬어요. 그래서 이 홍위병들이 한 손에는 뭘 쥐었다? 한 손에는 숙청의 칼. 한 손에는 또 뭘 쥐었다? 마오 어록. 모택동 어록이라고 하는 요만한 조잡하게 만든 요 책자가 하나 있어요. 한 손에는 모택동 어록을 쥐고 이걸 하도 쥐고 흔들고 수십 번을 들여다보니까 막 낡아가지고서 막 새까매지은 게 모택동 어록이에요. 요만한 수첩처럼 돼 있어요. 한 손에는 모택동 어록, 한 손에는 칼 들고 유석이 등소평 이 개혁개방파들을 주자파라고 부르면서 일거에 척결에 들어갔던 거예요. 이걸 문화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화혁명의 돌격대, 선봉 돌격대가 바로 홍위병이었어요. 이게 다 애들이었어요. 애들. 심지어 8살, 9살짜리부터 대개 주축 세력이 17살, 14살, 17살. 20살만 돼도 세상이 대충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이런 천둥벌거숭이 같은 이 홍위병 노릇을 적극적으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홍위병들한테 죽어나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홍위병들이 불태운 이 문화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의 수천 년에 걸친 그 문화와 전통이 이 홍위병들이 한 10년 설치면서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이 홍위병들은 뭐 장차관들도 납치해가지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 습격하고 군대까지 습격해서 탱크 탈취해갖고서 나오기도 하고 뭐 정말 눈에 뵈는 게도 없이 그렇게 설쳐됐어요. 길거리의 간판들을 이 반혁명 분자들의 간판이라고 싹 갈아가지고 전부 화약 냄새, 나 폭탄 이런 식으로 다 간판까지 바꿔버렸어요. 상상이 안 되죠. 저는 말이죠. 우리를 개딸로 불러줘, 우리를 대깨문으로 불러줘라고 장명을 짓는 방식이 딱 홍위병식이다 라고 제가 여러 번 느꼈습니다. 사실 대깨문 그러면 얼마나 이게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걸 줄여서 대깨문 그러는데 얼마나 이게 천박합니까? 그리고 잔인합니까? 대가리가 깨져도가 뭐예요 도대체? 이걸 자기들의 명칭으로 불러달라고 자기들이 얘기한 거 아니에요. 개딸은 뭐 개혁의 딸이라는 뜻이라고 하면서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개혁의 딸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개딸 하는 거예요. 개싸움 무슨 국본, 개국본, 개싸움처럼 우리가 그런 싸움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천박한 것들이에요. 천박한 짓거리들 하고 있다. 그게 부끄럽지도 않은 거야. 자, 얼마나 이 홍위병들이 설칠 때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 있었냐. 우리 저 길거리 가면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빨간 신호등 들어오면 쓰잖아요. 이거는 만국 공통의 신호잖아요. 빨간 거 쓰면 빨간 불 들어오면 쓴다. 근데 이 홍위병들이 이게 애들이니까 어린 애들이니까 야 우리 중화혁명의 상징성 빨간색이 왜 서야 되는 거야? 가야지. 신호등 바꿔. 홍위병이 설칠 때 결국은 정지 신호는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빨간색은 가는 거야. 이 홍위병들의 그 천박한 수준이라고 하는 게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대깨문이나 개딸들이 딱 이 수준 아닙니까? 하고 노는 것들이. 예, 하마터면 자동차도 중국 가면은 자동차 우측 통행이죠. 우리랑 같이. 하마터면 자동차 좌측 통행 될 뻔했어요. 아니 왜 우파로 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좌파로 가야지. 그래 이걸 말린 사람이 있어요. 말린 사람이. 야 영국도 좌측 통행을 해.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우측으로 가야지.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말이죠. 이게 우리 역사에 이런 정말 이 반지성과 이 천박함이 한 시대를 완전히 쓸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정말 야만의 시대가 있어요. 그 야만의 시대를 앞장서서 달려나간 게 바로 이 홍위병들이에요. 저는 이 586들과 이 대깨문 그리고 지금의 개딸들은 그 흐름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이 홍위병적 이 문화 위에 서 있다고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좌파들의 이 홍위병 정치 그리고 그 홍위병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홍위병들이 인민재판이라고 하는 걸 해서 실제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곤 했어요. 돌을 던져서. 그런데 처음 돌을 던지는 사람은 되게 어린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군중들이 모여 있다가 어린애가 한 8살, 9살짜리 뭘 알아요. 그런 애가 돌을 던지면서 이 제국주의자 막 이 스파이 막 이러고 던져서 피가 튀는 거를 보면서 더구나 횃불들 다 들고 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의 종북주사파들은 촛불 들지만 홍위병들은 인민재판을 주로 밤에 했어요. 횃불 들고. 횃불 막 일렁일렁 하는 것 속에서 막 피가 튀는 걸 보면서 흥분한 대중들이 막 집단적으로 돌멩이를 던져서 완전히 난자 하듯이 해서 죽여버리는데 이거가 김정은이가 장성택이 고사총으로 해서 거의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 다 보게 만드는 상태에서 죽여버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인민재판식, 홍위병식, 공포의 동원이죠. 공포의 동원. 그게 지금 이재명을 반대하는 당내 비명계 반명계에 대해서 개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공포의 동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암컷인지 수컷인지 이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니까 이 홍위병들이, 개딸들이 이렇게 나서는 거예요. 왜 바른말 하는 분들을 징계하냐. 썩어빠진 민주당 의원들보다 최강욱이가 100배 낫다. 조국도 버리고 추미애도 버리고 김남국이도 버리고 이제 최강욱까지 버리려고 하느냐. 이게 어떤 정서인지 아시겠죠? 이 좌파 종북주사파 홍위병 그 무리들인 개딸의 정서는 조국이가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추미애는 꼭 지켜야 될 사람이고 김남국이는 정말 막 애법 못 살게 한 사람이야. 최강욱이 얼마나 든든해. 우리 종북주사파의 전사. 왜 이런 사람들을 다 버리고 징계를 해? 라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정상적인 이 팬덤이 아닙니다. 이 집단적인 멘탈 클리닉이 필요한 그런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대화로 교화를 하거나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뭐 교정을 하거나 할 수 있다면 저도 노력을 해보겠어요. 근데 지금 이 대깨문 개딸들, 이 종북주사파의 그 천박한 이 행동대로 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세력은 비정상적이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세력이다. 오로지 공포의 동원을 통해서 종북주사파의 장애가 되고 걸리적거리는 자들을 처단하면서 길을 열어가고 있는 자들이다. 이 자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 이 자들을. 이런 이 홍위병들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문화전쟁 네 번째 이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